2013년 남편 하나만 보고 시댁 한씨 집안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부산 연산동의 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32살의 노여인. 한 집 걸러 한 집이 시댁이었지만 다행히 시댁 어른들은 이 노여인을 이뻐해 주셨는데요. 결혼 2년 만에 부부가 시골 마을에 온 이유는 남편이 아버지 농장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아무리 농장을 물려받게 된다 한들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선 온통 시댁뿐인 지역에 이사를 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점을 남편 또한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남편은 늘 아내 노여인에게 고마웠습니다. 여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 부부 사이 또한 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벌건 대낮에 노여인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숨도 쉴 수 없는 매캐한 연기 속에 아내 노여인이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연기를 많이 마셨는지 쓰러진 채 발견된 노여인. 만약 남편이 이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고의적으로 노여인의 집에 불을 낸 걸까요? 그런데 이런 알 수 없는 화재는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이 화재 이후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 곳곳에 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딱 남편 한씨 일가에 밭하며 집하며 창고하며 장소를 불문하고 불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노여인의 시어머니 집에다가 농장까지 다 타버렸어요. 열흘 동안 무려 화재만 6번이 났다고 하는데요. 언제 누구의 집에서 또다시 화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결국 온 가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방화범을 잡기 위해서 탐문 조사는 물론 집 주변의 CCTV를 확보해서 방화범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신고를 마친 며칠 후 유력한 용의자가 한 명 잡혀옵니다. 그 사람은 노여인의 시누이 한여인. 이 한여인이 화재 피해자들과 모두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CCTV 확인 결과 화재가 일어난 6집을 모두 다녀간 한 사람 또한 모두 한여인이네. 6집 모두 한여인이 다녀가고 난 뒤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여인은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그 6집을 찾아간 건 그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불 안 질렀어요. 나 억울해. 당시에 이 한여인은 나이 40에 어렵게 임신을 한 임산부였습니다. 한여인에겐 가까이 있는 친정이 늘 의지가 됐어요. 임신도 해서 몸도 무겁고 입맛도 없고 그런데 엄마가 내 곁에 있으면 누구보다 잘 챙겨주고 해주니까 든든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엄마가 나보다 며느리 노여인을 더 챙겨. 임신한 나한테는 손수 백숙 한번 해준 적이 없으면서 며느리 노여인한테는 백숙에다가 이것저것 다 해다 주고 그러다 보니 이 딸인 한여인 질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뭐야? 저 여우 같은 기집애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구워 삶은 거야? 엄마, 내가 딸이야. 전현이 딸이 아니고. 대체 이 집은 누가 며느리고 누가 딸인지 모르겠어. 당연히 며느리 노여인과의 사이도 좋았을 리 없죠. 우리 엄마가 며느리만 챙기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데 다른 어른들도 다 이 노여인을 이뻐하는 거예요. 난 저 여우 같은 기집애가 싫은데 오히려 이 노여인을 안 좋게 얘기하는 나를 뭐라고 하네. 더 열받게. 그러던 중 이 한여인은 이 며느리 노여인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용돈으로 쓰세요. 이걸 딱 보는 그 순간 한여인은 느낀 거예요. 아, 저 여우 같은 기집애가 어른들을 모두 돈으로 자기 편 만들었구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여인 바로 올케인 노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야, 이 여우 같은 기집애야. 너 우리 엄마랑 숙모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선물 갖다 바치면서 네 편으로 만드니까 좋냐? 여기서 참다 터진 노여인도 받아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능력이 되니까 챙기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어머, 얘 좀 봐. 어른들 없으니까 본 모습을 드러내네. 너 아주 나를 개똥으로 보는구나.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 한여인, 올케인 노여인이 어른들을 돈으로 매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간 참았던 분노를 다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눈에 가시인 올케 노여인의 험담을 하기 위해 친척들 집을 찾아갔는데요. 하지만 한 여인의 이런 험담에도 여전히 어른들은 노여인의 편만 들었고 오히려 어른들한테 자기가 혼나거나 오히려 그 어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착한 애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흉을 보니 보기를. 그러니까 한 여인의 주장은 자기가 CCTV 속에 6군데의 집을 드나들었던 건 불을 지르려고 한 게 아닌 올케 노여인의 뒷담화를 깔려고 갔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이때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여인의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7번째 화재가 또 발생한 겁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한 여인의 집까지 불이 나자 한 여인을 의심했던 경찰은 난항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 경찰은 7번째 화재가 난 한 여인의 집 주변의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다시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 후 7건의 연쇄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갑자기 화재 피해자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화재 피해자들은 모두 한씨 집안의 사람들. 경찰은 여기 계신 피해자들 중에 범인이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집들을 모두 찾아갔던 사람이 한 여인 말고도 한 사람 더 있었더라고요. 7번이나 한씨 집안 사람들 집에 차례로 불을 지른 범인은 바로 한씨 집안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며느리 노여인이었습니다. 노여인은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이 그냥 범인으로 딱 짚었을 리 없죠. 마지막 한 여인의 집 근처 CCTV에 중요한 단서가 찍혀 있었던 겁니다. 6집의 CCTV 영상이 찍힌 건 모두 노여인이 선물을 들고 두리번거리며 시댁 식구들을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7번째 화재 장소인 한 여인의 집 앞 CCTV에는 노여인이 휘발유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정확히 화재가 일어난 직후였어요. 경찰은 처음엔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는 척 하면서 주변 CCTV 위치를 다 파악하고 그 후에 다시 파악한 CCTV가 없는 길로 피해 집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나온 거 맞죠? 그런데 마지막에 실수를 했어요. 이게 다 찍혔습니다. 거짓말할 생각 마세요. 도대체 이 노여인은 왜 자기 시댁 어른들의 집에 불을 지른 걸까요?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 노여인은 내가 나 잘 되자고 그런지 아세요? 이게 다 우리 식구들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며느리 노여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노여인이 수시로 시댁에 선물과 돈을 전한 건 한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뭐냐? 아기, 임신, 손주. 아가, 이제 이런 거 말고 진짜 선물을 받고 싶은데 오늘 우리 아들한테 일 그만하고 일찍 들어가라고 할 거니까 너도 오늘 집에 가서 좀 힘 좀 써봐. 시어머니가 이렇게 손잡 타령을 할 때마다 노여인은 돈으로 무마하려고 했어요. 어우, 그놈의 애기 타령. 겨우 카드 돌려막아서 비싼 선물 샀더만 아이 젠장 이것도 이제 안 먹히네. 아, 이제 어떡하지? 사실 이 노여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벌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씀씀이가 해퍼서 결혼 2년 만에 1억 원의 빚까지 집니다. 며느리 노여인은 빚 독촉의 압박이 심해지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남편과 시댁에는 수입이 많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노여인. 결국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제가요, 빚이 1억이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때 큰돈이 필요하다는 노여인에게 은밀하게 무당은 무언가를 일러줍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노여인. 2013년 3월 대낮에 자기 집 화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거예요. 처음에 화분에 불이 딱 붙었는데 이게 갑자기 급속도로 옆에 막 불이 번지기 시작하네. 이 노여인 놀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 겁니다. 불은 계속 나고 있지, 가운데서 기절해 있지, 화재 연기를 계속 마시면서 의식을 잃어가는 그 상황에 다행히 남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누전으로 불이 났나? 라고 생각했어요.
쓰러져 있던 노여인이 스스로 불을 질렀을 거라고는 1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무속인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자기 집에 불을 낸 걸까? 이 무속인이 노여인한테 지인의 집 7군데에 불을 지르면 복권 로또에 당첨될 수 있을 거야. 네가 하는 일도 다 잘 풀릴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내려오게 되면서 마땅히 아는 지인이 없는데 그때 노여인에게 떠오른 건 평소에 자주 선물과 돈을 전하며 친분을 유지했던 시댁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가족들 집 7군데에 불을 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CCTV를 통해 범행이 발각돼 잡히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형법상으로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이 노여인은 7군데에 불을 냈기 때문에 이 죄명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여러분, 방화 같은 범죄는요, 합의가 됐다 한들 처벌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합의하든 안 하든 죄값 받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 시댁 집 7군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로또는 당첨됐을까요? 불을 지른다고 당첨되면 너도 나도 다 불 지르겠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잖아요. 당연히 당첨도 안 됐습니다. 자기 인생만 더 나락으로 가게 된 거죠.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노여인에게 빚이 1억 있고 직업이나 수입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화재가 난 곳에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이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고 되게 아찔해했다는데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노여인은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처벌에 대한 기사는 제가 따로 찾지를 못했어요. 이 사건에 대한 기사만 꽤 있더라고요. 혹여나 후에 제가 기사를 찾게 되면 더보기란에 추가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 시댁에 불을 지른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